그래서 저는 배당 수익률과 이익 수익률을 가장 우선적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보는 것이 이 기업이 배당금을 지속할 수 있냐,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냐를 보는데, 네, 오늘 모신 분은 배당성장주 투자불변의 법칙 책의 저자 현영준 저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배당성장주 투자가 왜 좋습니까? 네, 배당 성장주 투자는 가장 먼저 그 배당금이라는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즉 현금이죠. 네, 이 배당금이라는 실제 유용한 가치를 주기 때문이고요. 현재 투자금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배당금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액이 되면서 우리에게 점점 더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는 상황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할 자금으로 투자를 하면은 이 주가 하락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보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첫 번째 장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도 높은 수준의 배당 수익을 주면서 앞으로도 계속 배당금이 증액된다면은 이 주식의 주가는 뭐 정체 기간이나 하락 기간이 길 수는 있어도 언젠가는 증액되는 배당금에 비례해서 주가도 상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큰 주가의 상승이 나오면서 시세 차익까지 안겨줄 수 있다는 것이 두 번째 장점입니다. 보통 우리가 배당주 하면 이제 고배당주를 떠올리기도 하는데 네. 이 배당성장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배당주하고 좀 다른 겁니까? 네, 맞습니다. 단순히 고배당주라고 하면은 현재 주가 대비 이 배당 수익률이 높은 주식들은 모두 다 고배당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고배당주들 중에는 이 고배당을 지속할 수 있는 지속성이나 배당금을 증액할 수 있는 성장성이 없는 고배당주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배당 성장주는 현재 배당 수익은 고배당주 대비해서 약간 낮을지는 몰라도 이 지속성과 앞으로 배당금이 증액될 수 있는 성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고배당주보다 더 많은 배당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주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배당성장주 투자 물론 말씀하신 대로 장점이 지금 배당을 많이 받기도 하지만 내년도에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후년에 더 받을 수 있다. 이 기대감이 있는 거 이게 이제 장점이라고 본다면 네.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은 이 평상시에 주가 등락이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기적인 뭐 시세 차익을 바라거나 이 주가 등락을 활용해서 그 과정에서 수익을 보기를 원하는 분들한테는 상대적으로 조금 심심하거나 지루함이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게 좀 있겠군요. 네. 근데 이 배당 성장주로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를 짤 때 네. 어떤 게 좀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요소는 무엇보다 이제 배당 수익인데요. 근데 단순히 현재 배당 수익이 높냐 낮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배당 수익이 지속될 수 있냐, 지속성, 그리고 배당금이 증액될 수 있냐, 성장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배당 성장주 매수 타이밍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적절하게 좀 쌀 때 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매수 타이밍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네, 저는 이제 매수 타이밍하고 리밸런싱 타이밍을 같이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란 저는 없다.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최적의 매수 타이밍을 일단 잡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내가 주가의 등락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생각하고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 주가의 등락은 예측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라기보다는 이 다양한 배당 성장주들이 앞으로 나에게 가져다줄 중장기적인 배당 수익의 비교를 통해서 그 중에서 나에게 가장 안정적으로 많은 배당 수익을 가져다줄 배당 성장주에 꾸준히 투자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내가 처음에 가장 좋다고 생각한 배당 성장주에 투자했다고 해서 그 배당 성장주를 계속 꾸준히 보유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주식은 필연적으로 주가의 등락이 있고 또 기업은 사업의 실적이나 배당금, 성장성에 많은 변화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변화들을 다 같이 고려를 해가지고 어떤 이 앞으로 나에게 중장기적으로 가져다 줄 배당 수익의 변화에 큰 변동이 있다. 예를 들면은 내가 투자한 배당 성장주가 뭐 주가만 크게 상승한다든지 아니면은 실적과 배당 성장성이 낮아지면서 다른 배당 성장주와 비교했을 때 앞으로 나에게 가져다 줄 배당 수익이 상대적으로 적어졌다라고 하면은 내가 보유하고 있던 배당 성장주를 매도를 하고 중장기적으로 더 많은 배당 수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배당 성장주를 매수하는 리밸런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참 이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인내심도 좀 필요하고 시간의 어떤 힘에 투자하는 방식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들을 때는 아우 이거 정말 돈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우리 현영준 저자님 그 지금 네이버 경제 비즈니스 분야에서 상위 1% 그 인플루언서시잖아요. 네. 언제서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하셨습니까? 가장 먼저 주식 투자를 시작한 건 2005년 제가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투자를 그럼 거의 시작했습니다. 한 20년 됐네요. 네, 20년 됐습니다. 그럼 20년 동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배당 성장주 요쪽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좀 재미를 보셨나요? 네, 재미를 봤는데요. 네, 이게 제가 이제 첫 10년 동안은 배당 성장주 투자를 전혀 몰랐고, 네, 전혀 그냥 일반적인 단기적으로 이제 시세 차익을 쫓는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2005년부터 사회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네, 이제 지출을 줄이고 소비를 아끼고 그렇게 꾸준히 주식 투자를 했는데 2015년에 시드머니가 1억이었어요. 네. 그래서 계산해 보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진짜 투자한 원금보다도 적은 시드머니가 이제 2015년에 있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오히려 10년 동안은 재미가 없었네요. 일반적인 뭐 여러 투자겠죠. 뭐 오를 만한 거 사가지고. 그렇죠. 좀 이제 사고 뭐 쫓아가고. 언론에서 좋다는 거, 전문가들이 좋다는 거, 그래서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투자해서 이게 오르지 않으면은 에이 하고 그냥 팔아버리고.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배당 성장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제가 이제 2015년에 집중 투자했던 기업이 있었는데 그 기업이 우연히도 그 해에 상당히 높은 배당금을 지급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대략 제가 4.6% 정도의 배당 수익, 그러니까 1억을 투자해서 4.6%니까 대략 한 460만 원 정도의 배당금이 발생을 했는데 네. 460만 원이라는 배당금을 받고 보니까 내가 이것보다 한 10배 정도만 배당금을 더 받으면은 4,600만 원이 되는데 그러면은 충분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을 정도의 현금 흐름이 생기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배당주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근데 이제 또 배당주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배당이 높다고만 해서 좋은 건 아니겠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도 좀 시세 차익을 통해서 뭔가 이게 자꾸 불어나야 되는데 네. 줄어들거나 아니면 맨날 고무양하면서 4.6% 받는다면 은행 적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 배당금도 현재 고배당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정체되거나 역성장하게 되면 배당금의 증액에도 한계가 있잖아요. 네. 하지만 지금도 합리적인 배당금을 주면서 앞으로 배당금이 계속해서 증액이 되어 나간다고 하면은 10년, 20년 후에는 이 배당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굉장히 확대되게 되거든요. 네. 그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배당 성장주가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게 지금도 높은 수준의 배당 수익을 주면서 앞으로 배당금이 계속 증액된다고 하면은 언젠가는 그에 비례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거든요. 상승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배당 성장주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하면서 투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야, 그렇다면 이제 10년, 2015년부터 네. 1억이라는 시드머니 가지고 첫 해 4.6% 수익을 얻으셨고 이제 어쨌든 한 10년이 흘렀어요. 네. 그 1억이라는 시드머니가 어떤 상황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은 시드머니가 20억 이상으로 증가를 했고요. 네. 연 배당금은 1억 이상이 예상이 됩니다.
어떤 그 안에 시드머니가 추가로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1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증가한 겁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계속 일을 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을 아껴서 지속적으로 배당 성장주를 매수했고요. 그리고 받은 배당금은 전부 다 재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초기에는 이제 전세 대출이랑 직장인 신용 대출을 일부 활용해서 1억 3천만 원 정도를 활용해서 이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투자를 한 부분도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제가 투자한 배당 성장주들의 배당금이 계속해서 증액이 됐는데 사실 그 배당금이 증액된 것만으로 시드머니와 배당금이 이렇게 증가된 건 아니고요. 네. 중간에 이제 3번의 큰 주가 상승이 있었어요. 제가 투자하던 배당 성장주들의 주가 상승이 있었고 그 큰 주가 상승에서 시드머니가 커진 시드머니를 더 배당 수익이 높은 배당 성장주로 옮기면서 배당 현금 흐름도 더 커지고 이 과정을 한 3번 정도 겪으니까 지금 시드머니랑 현금 흐름이 급격히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시드머니 한 2억 정도로 잡고 한 10배 정도 10년 동안 이 시드머니도 자체도 증가했고 그다음에 배당이 1년에 얼마라고요? 1년이 2024년 기준으로 연간 배당금 1억 5천만 원을 받았는데요. 올해는 뭐 포트폴리오 운영하기에 따라서 대략 한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의 배당금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예상됩니다. 네, 20억 시드머니로 증가하고 이건 또 앞으로도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맞습니다. 1억에서 1억 5천 정도의 현금이 나온다. 괜찮네요. 근데 처음에 그렇게 좀 버셨던 종목들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처음에 이제 2018년도에 투자했던 아이디스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기업은 솔직히 이제 배당 성장주 투자의 초기에 이제 투자한 기업으로 약간 운이 많이 따랐던 기업이에요. 영상 보안 솔루션, 그러니까 CCTV를 포함한 영상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었는데요. 이 기업이 제가 15,000원 정도에 투자를 시작해가지고 주가가 7,000원 정도까지 하락을 했는데 저는 이제 제가 갖고 있던 시드머니 1억을 다 투자를 했고 그 이후에 뭐 전세 대출이랑 직장인 신용 대출까지 해가지고 1억 3천만 원을 추가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이제 2018년도에 이제 아마존고라는 무인 매장 협업 조인트 벤처를 한다는 소식과 함께 이제 실적도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뭐 7,000원 정도였던 주가가 갑자기 이제 뭐 3, 4만 원까지 급등을 했고 저는 이제 23,000원 정도에 매도를 하면서 시세 차익이 대략 3억 2천만 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야, 근데 그 한 종목이 완전히 몰빵을 하셨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이런 배당주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뭐 좀 나눠 담아라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리스크 관리 때문에.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괜찮다 싶은 주식에 좀 이렇게 비중을 크게 담는 게 더 낫다고 보시나요?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요. 저는 이제 배당 성장주 관리 툴에 한 50여 개의 배당 성장주들을 관리를 하는데 지금 현재는? 네네, 하는데 만약에 이 투자 매력도가 비슷한 배당 성장주들이 여러 가지다라고 하면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리스크를 분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특별히 이 배당 성장주로서의 투자 매력도가 굉장히 높은 주식이 뭐 하나다, 두 개다 이렇게 소수일 경우에는 저는 집중 투자를 통해서 배당금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뭐 잠깐 원칙은 언급은 해주셨는데 그런 배당 성장주를 찾아내는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뭐 배당률은 얼마고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있을 건데 어떤 걸로 보세요? 가장 먼저 보는 거는 배당 수익률, 그리고 배당 수익률과 함께 이익 수익률을 보는데요. 배당 수익률은 말 그대로 내가 투자한 투자금 대비 얼마의 배당금을 회사에서 주느냐가 배당 수익률이고, 이익 수익률은 내가 투자한 투자금 대비 회사가 얼마의 순이익을 벌어들이냐 하는 항목이에요. 즉, 이 고배당을 지급을 하려고 해도 회사가 고배당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이익을 내고 있어야 저에게 배당금을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배당금을 더 확대할 수 있는 여력도 있고, 순이익이 뭐 어떤 해에 안 좋아져가지고 순이익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순이익률이 확보되기 때문에
기존의 배당 수익을 유지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배당 수익률과 이익 수익률을 가장 우선적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보는 것이 이 기업이 배당금을 지속할 수 있냐,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냐를 보는데 그 부분은 최근 10년 동안의 실적 추이, 그리고 현재의 재무 상태, 예를 들면 부채 비율이나 유동 비율, 현금 흐름을 같이 보면서 이 기업이 나에게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현재 수준의 배당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실적을 유지할 수 있고 재무적으로도 안정적인가 하는 부분을 두 번째로 봅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 한 23,000원 정도 매도하셨다고 했는데 네. 7,000원까지 빠지다가 네. 샀던 가격이 얼마죠? 샀던 가격이 평단가로 치면은 한 9,000원,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매도하시고 이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셨잖아요. 네. 아까도 원칙은 얘기하셨는데 네. 이렇게 리밸런싱, 네. 기존에 있던 거를 팔거나 비중을 줄이거나 하면서 다른 걸로 옮겨 타는 그 기준, 네. 그게 뭡니까? 그게, 어떻게 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중장기적으로 나에게 가져다줄 배당 수익, 배당 수익을 비교를 하는 건데요. 네, 이 부분은 제 배당 성장주 관리 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그래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에 예상되는 올해의 순이익과 배당금을 넣고요. 앞으로 이제 연평균 성장률을 입력을 하면은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주가 대비 이익 수익률은 몇 프로고 배당 수익률은 몇 프로고 10년 후, 20년 후의 배당 수익률과 누적 배당 수익률이 계산이 돼서 나와요. 그러면은 이 지표를 가지고 비교를 해서 그러면 지금부터 앞으로 10년, 20년까지를 생각했을 때 나에게 가장 안정적으로 가장 많은 배당 수익을 가져다 줄 배당 성장주가 무엇인지 비교 판단을 해서 가장 투자 매력도가 높은 배당 성장주에 투자를 하는 건데요. 현재 14만 7천 원이 현대차 우선주 주가가 만약에 30만 원으로 급등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주가가 30만 원으로 급등을 하게 되면은 현재 예상되는 예상 배당 수익률은 4%가 되고요. 그리고 10년 후에는 6.2%, 20년 후에는 10.15%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주가는 2배가 상승했지만 기존에 예상하던 실적이나 배당이나 성장성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현재부터 중장기적인 배당 수익률이 거의 절반 이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른 배당 성장주들, 예를 들면은 기아라든지 JS 코퍼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제가 관심을 갖고 있던 다른 배당 성장주들에 비해서 중장기적인 투자 매력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현대차 우선주를 매도를 하고 현대차 우선주보다 중장기적인 배당 수익이 더 높은 배당 성장주로 이동을 하면서 시드머니는 2배가 커졌고요. 그 2배가 커진 시드머니를 더 배당 수익이 높은 배당 성장주로 옮기면서 배당 수익 또한 훨씬 커지는 효과를 갖게 되는 거죠. 네. 야,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5년, 10년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주식들을 선별을 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아이러니한 얘기기도 한데 그러니까 가장 큰 시드머니의 증가와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거는 주가의 급상승이 맞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의 급상승보다는 주가가 정체하거나 하락하더라도 나에게 가장 큰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주가가 언제 상승할지, 얼마나 상승할지, 어떻게 상승할지는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이 주가의 상승이 없더라도 나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해야 주가의 상승 없이도 계속해서 현금 흐름이 좋아질 수 있고 그래야 오랜 기간 보유를 하면서 언젠가는 상승하게 될 그 주가 급상승의 시기를 맞이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샀던 가격보다 오히려 내려가요. 네. 물론 배당은 꼬박꼬박 나오지만 그런 경우 좀 여러 번 있거든요. 많이 많이들 있습니다. 있죠. 많이 있죠. 이때 참 힘들단 말이에요. 물론 얼마 들어오지만 아니 예를 들어서 5% 4% 들어오지만
내가 지금 손해 본 금액은 시가로 따지면 더 많으니까 네. 이게 참 와닿지가 않는데 네, 맞습니다. 이럴 때 계속 버티려면 네.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제 배당 성장주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내가 만 원에 산 주식이 현재 800원에 배당금을 줘요. 근데 이 주식이 주가가 9,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연간 800원의 배당금을 받지만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1,000원의 평가손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이게 200원 손실 상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이 주가라는 것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일 뿐이고 지금 내가 투자한 이 주식이 올해는 800원의 배당금을 줬지만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지면서 배당금이 증액된다. 그래서 내년에는 900원의 배당금을 주고 그 다음에는 1,000원의 배당금을 주고 그 다음에는 1,100원의 배당금을 주면서 배당금을 계속 증액해 나간다. 그러면은 이건 오히려 더 투자하기 좋은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주가는 하락하는데 배당금이 증액되기 때문에 배당 수익은 훨씬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 성장 투자자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배당금보다 더 큰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봤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배당금은 계속 증액이 되는데 주가는 하락하네. 그래서 배당 수익률은 더 높아지네. 그러면 내가 똑같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내 배당 수익은 더 커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데 배당금은 계속해서 증액되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된다. 그러면은 주가 대비 배당 수익이 엄청나게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시장, 투자자들은 그런 주식을 그 가격에 거래가 되게끔 중장기적으로는 가만두지 않을 거란 언젠가는 말이죠. 오를 때가 온다. 언젠가는 그 배당금에 비례한 혹은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가가 급상승하는 시기가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시장의 원리일 수밖에 없죠. 네. 그렇다면 오히려 그럴 때 더 막 초조해하고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소위 손절하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더 매수하는 기회로 볼 수도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배당 성장주 선택이 중요한 게 그렇게 하기 위해선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하락하더라도 실적과 배당금은 계속해서 좋아져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죠. 만약에 주가는 하락하는데 실적과 배당금 성장성도 하락한다. 주가의 하락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한다. 라고 하면은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배당 수익이 더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락하는 주가 대비해서도 배당 수익이 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배당 수익도 낮아지고 주가 하락으로 큰 손실을 보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기준으로 배당 성장주를 선택해서 투자한다면 오히려 장기 투자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